가까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 등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 한국어 마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한 한인타운이 아니라 한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며 사용하는 마을입니다. 왜 한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마을이 미국에서 생겼을까요? 또 누가 한국어 마을을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같이 알아볼까요? 전 세계는 지금 한류뿐만 아니라 한글 열풍도 불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재 미국 미네소타주 북부에 위치한 콩코르디아 언어마을에서는 세계 유일한 한국어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의 이름은 숲속의 호수입니다. 듣기만 해도 아름다운 이 마을은 사실 언어와 문화 교육을 위한 비영리 기관입니다. 콩코르디아 대학교에서 무려 1961년에 설립하여 60년이 넘은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콩코르디아 언어마을에서는 14개 나라의 언어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주로 8세에서 18세까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학교 방학을 이용해서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언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 유일한 한국어 마을인 숲속의 호수가 가장 독특한 방식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국어 마을은 1999년에 시작되어 25년이나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활동은 한국어로만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로 소통하고 문화를 체험하며 성장합니다. 심지어 간판과 안내문 등은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고 학생들이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은 무조건 한국어로만 말해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곳 숲속의 호수에서의 한국어 학습은 단순하게 한국어를 암기한다거나 학교 수업처럼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요.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사용하며 배웁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원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 한국어로 주문하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이나 간식을 살 때도 한국어를 씀으로써 재밌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하나의 재밌는 사실은 미국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달러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화로 환전을 해야지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아닌 일상생활이자 놀이같이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는 거죠. 또 학생들은 상황극이나 촌극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어느 정도 말을 익히게 되면 당연히 글쓰기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한국의 태권도, 부채춤, 서예, K-팝 댄스 등 문화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매우 만족해하며 색다른 경험을 즐기고 있는데요. 많은 어린아이들이 K-팝에 관심이 많아 자발적으로 서로 모여서 얘기를 하고 관심 있는 아이돌이나 배우에 관한 얘기로 웃음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지만 문화의 힘은 언제 봐도 대단한 것 같네요. 그리고 이곳에서 교육을 받으면 크나큰 혜택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숲속의 호수에서 4주 과정을 마치면 고등학교 언어 과목에 1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소중한 기회인 것이죠. 간접적으로나마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재밌고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에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현재는 수강 신청을 해도 바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기가 많아 항상 정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에게 대기 순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 한국어 마을이 생겼을 때부터 인기가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한국말을 못하는 한국인 2세, 3세 입양아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대한 인기가 없었을 뿐더러 아예 관심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한류 열풍이 일어나면서 학생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K-팝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한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숲속의 호수에 등록하려는 학생들이 증가한 것이죠. 이 중에서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숲속의 호수에서의 한국어 학습은 학생들에게 생활과 놀이를 동시에 제공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런 한국어 마을을 설립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마을을 설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기하게도 한국어 마을의 설립자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인데요. 콩코르디아 외국어 마을에서 한국어 마을을 시작한 사람은 현재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한국어문학과 교수인 로스킨 교수입니다. 그는 1999년에 숲속의 호수를 직접 설립하여 무려 14년간 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로스킨 교수는 대학교 2학년 때 우연히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한글로 편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한글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매력에 푹 빠져버린 로스 교수는 결국 하버드에서 한국어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로스 교수는 콩코르디아 언어 마을에 한국어 마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한국어 마을 설립자가 된 것이죠.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한국어 사랑을 이어받은 사람은 바로 다프나주르 교수입니다. 다프나주르 교수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 언어문화학부 교수로서 한국어 마을을 설립한 당시에는 아직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 선생으로 활동하며 태권도에도 능숙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 아버지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유학을 간 그녀는 태권도를 배웠고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어 한국을 찾아오기도 했죠. 그렇게 다프나주르 교수는 한국어와의 인연을 맺은 후 한국인 태권도 사범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그녀는 주다이라는 한국 이름을 쓰며 로스킹 교수의 뒤를 이어 숲속의 호수 2대 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어를 사랑하는 그녀는 한국말은 오로지 한국 사람을 위한 언어라는 것을 깨뜨리고 싶어요. 숲속의 호수는 한국 사람을 위한 한국말이 아닌 글로벌 언어로 누구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스킹 교수와 다프나주르 교수는 한국어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숲속의 호수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환경과 공간에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숲속의 호수는 지금까지 25년 동안 운영되어 온 한국어 마을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의 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작은 부족과 시설의 한계로 인해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러시아 마을의 시설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마을처럼 독자적인 건물과 시설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1년 내내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여름에만 학생들을 받아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이 좋게도 4년 전에는 한국의 핸드백 제조업체인 시몬느의 박은관 회장이 500만 달러의 기부를 통해 숲속의 호수를 위한 새 건물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숲속의 호수는 콩코르디아 언어 마을 가운데 8번째로 독자적인 마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독자적인 마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자금이 부족하여 정원을 현재의 절반인 60명 정도의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죠. 기숙사도 원래 계획보다 절반밖에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리가 없어서 매년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마음 아픈 점입니다. 올해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통해 평생 동안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친한파가 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라며 한국어 마을을 운영한 로스킹 교수와 현재 촌장인 주르 교수도 한국 기업들의 무관심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한국어 마을을 운영하면서도 한국 기업들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도 매우 한정적이며 앞으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르 교수는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한국 기업들의 더 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 마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K-팝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며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이 그 성과를 인식하고 재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고 있으며 K-팝이나 전자제품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다시 한국어 마을에 재투자한다면 더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유일한 한국어 마을 콩코르디아 언어마을 숲속의 호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국인들도 하기 힘든 일들을 외국인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열정과 노력으로 여태까지 운영해왔지만 분명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투자를 받아 꾸준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